길이 약 15cm의 가늘고 납작한 모양의 췌장.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우리 몸 가장 깊숙한 후복막에 위치해 있다. 특히 췌장에 생긴 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 또한 쉽지 않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또한 혈당 조절과 같은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인데, 이 췌장에서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10대 암 중에서도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혈관과 얽혀 있어 수술하기도 까다로운 장기 췌장.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은 7, 80대의 고령층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둔의 장기에 찾아오는 침묵의 암. 오늘 TV 주치에서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영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최근에 유럽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 이 췌장암 증가율이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간암, 대장암을 제치고 이 췌장암이 이 사망률 2위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더라고요. 그만큼 발생률 또 사망률이 높아진 질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췌장암의 연간 발생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암 등록 통계 자료에서 연간 8,800여 명에서 췌장암이 새롭게 진단받으시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0년대 초반 대비해서 3배 이상 발생자 수의 증가를 보여줬고요. 발생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특히나 췌장암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더욱더 취약한 암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환 살펴보기 전에 이 췌장은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들어갈게요. 네, 췌장은 길이 15cm 정도의 길쭉한 장기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는 위가 위치하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큰 혈관과 척추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췌장은 몸 안 깊숙한 후복막이라고 하는 장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췌장은 특히 부위에 따라서 3등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머리 부분, 가운데 몸통 부분, 이제 꼬리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췌장에 소화액이 만들어져서 분비되는 통로가 바로 췌간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췌간을 타고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분비하게 되고요. 주변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배설되는 통로인 담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담간이 지나가는 곳이 췌장의 머리 근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췌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은 어떤 기능을 좀 담당하고 있을까요? 네,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외분비 기능이 되겠습니다. 췌간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액을 분비하고요.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온 음식물이 분해되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 과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내분비 기능이라고 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을 혈관으로 내보내어 전신을 순환하며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관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소화액과 호르몬에 관여하는 그런 장기인데요. 이 췌장에 이제 암이 발생했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교수님? 췌장암이란 췌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게 됩니다. 췌장은 60%에서 70%는 췌장 머리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사진에 보면 머리, 몸통, 꼬리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 중에서 이제 머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췌장암 하시면 흔히 대표적인 게 췌간선암입니다. 악성 종양이 발생한 세포 기원에 따라서 암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제 소화액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통로가 췌간입니다. 이 췌간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 있는데, 이게 췌간선암이고요. 췌간선암이 췌장암 중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또한 드문 선방세포암이라는 암도 있는데요. 췌간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선방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생했을 때 선방세포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드물게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해서 췌장의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했을 때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불리고 인슐린종이나 글루카곤종, 가스트린종이 이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암의 종류를 쭉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에 우리를 위협하는 암으로 췌장암을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은 어느 정도나 좀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2021년도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은 남녀 전체 8위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에서는 8위에 해당되는 암이고 여자에서는 6위에 해당되는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3년도 암종별 사망자 수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 4위에 해당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5년 생존율이 15.9%로 10대 암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자료만 살펴봐도 5년 생존율이 15.9%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이 생존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췌장암이 질병이 진행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3기나 4기에 진행성 병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량한 생존율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항암 치료의 반응률도 다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한 생존율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췌장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흡연이 되겠습니다. 비흡연자에 대비 흡연자에서 2배에서 5배 이상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에서 주로 췌장암이 발생하는데요. 60대에서 70대에서 주로 호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이나 당뇨병, 음주,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해서 췌장암의 약 10%는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계 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나이와 상관없이 직계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전성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췌장암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췌장암은 증상이 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몸에서 꾸준히 신호를 좀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췌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 되겠습니다. 주로는 상복부와 명치 주변에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등으로도 뻗치는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황달입니다. 췌장 머리 쪽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 80%에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아까 담관이 지나간다고 네네, 하셨으니까 네. 담즙이 못 내려와서 황달이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췌장암의 증상으로 또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인 증상은 소화장애,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내시경 검사에서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지속적인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췌장암이 발생을 확인한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50세 이상, 특히 고령에서 가족력이 없이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혹은 조절이 잘 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췌장암 발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췌장이 또 내분비 기능 중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췌장에 악성 종양, 췌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이 췌장이 담당하던 내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면 이제 췌장암으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시겠죠.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좀 내려보실까요? 네, 췌장암의 진단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진단 방법은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는 CT 영상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췌장 머리 쪽에 이제 암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을 보여주는 CT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이 췌장인 건가요? 췌장이 이렇게 길게
이제 몸 쪽에 길쭉하게 네. 예,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암이 생겼을 때 또한 MRI 촬영을 해서 주변 혈관 침범 정도와 작은 췌장에 있는 혹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췌장이 이렇게 길다랗게 있고 췌장 꼬리 쪽에 암이 확인되는 영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CT와 MRI 이외에도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는 EUS 검사를 통해서 진단과 조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PET 촬영을 해서 췌장에 있는 병뿐만 아니라 전신 다른 곳에 병이 생겼는지 전이병소를 확인하는데 PET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췌장암이 의심이 될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통한 검사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위 내시경처럼 이 부분이 위이고요. 네. 이제 12지장이 지나가는 통로이고 위 내시경처럼 위를 통과하고 12지장까지 지나가는 내시경 기구가 있는데 이 내시경 기구 끝에 초음파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췌장은 몸 안쪽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나 12지장에서 직접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췌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에 췌장의 머리 쪽에 이렇게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한 장면인데요. 췌장 머리 쪽에 있는 암이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가느다란 바늘, 하얗게 보이는 이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서 이 췌장 머리의 암 부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고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내시경으로 조영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진단법일까요, 교수님?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ERCP 시술 또한 췌장암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네. 내시경 장비와 엑스레이 장비를 같이 사용하는 시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내시경을 통해 이제 담관을 이제 확인하고 담관으로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 장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장면은 엑스레이 장비인데 실제로 내시경 장비가 있고 내시경 장비를 통해 담관으로 가느다란 철사를 보내서 이제 담관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스텐트 시술을 고려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췌장암의 진단법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부, 체부, 미부로 구분되어 있는 췌장. 위와 12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끼어 있는 형태로 췌장의 끝부분은 비장과 맞닿아 있다. 몸속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발견했을 경우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간 등의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을까요? 한 달 전부터요. 저 윗배하고 등 쪽이 계속 아파서 신경 쓰여서 왔는데요. 눈을 보니까 눈동자가 좀 노랗게 황달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눈이 노랗게 되셨나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최근에 어떠셨을까요? 눈은 노래진 거는 일주일 전부터 노래졌고요. 그때부터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체중의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네, 2, 3개월 전부터 한 7, 8kg 정도 빠졌는데요. 가로로 길게 놓여있는 췌장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위 장기로의 전이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식욕 감퇴, 갑작스런 당뇨나 황달 등이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환자분은 이제 복통과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주소로 오셨고 이제 진찰 시에 황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검사에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췌장 머리에 암이 있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담즙이 배설되는 담관을 침범한 소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경적으로 담즙을 배액한 후에 이제 황달이 호전이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췌장의 이상 소견은 기본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췌장암은 주로 췌장의 머리, 두부에서 발생한다. 두부에 암이 발생하면 담관이 막히면서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종양이 담관을 막지 않고 췌장의 꼬리 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을까요? 제가 한 2~3달 전부터 소화가 자꾸 안 돼서 다른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해봤었는데요. 뭐 특별한 거는 없다는데 제가 계속 여기 윗배가 조금 불편해서 왔습니다. 최근에 체중에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배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살도 5kg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혹시 직계 가족분 중에 암을 진단받거나 치료받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예전에 돌아가셨었습니다. 복통은 췌장암의 가장 흔한 임상 증상 중 하나다. 지속적인 둔통이 나타나며 등과 허리로 방사통이 퍼져 간혹 추간판 탈출증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이미 암이 췌장 주위로 침범해 있다는 신호다. 이 환자분은 이제 약물 치료와 내시경 검사에서도 지속되는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한 분이고 시행한 CT 검사에서 췌장 몸통 쪽에 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췌장암이 주변의 혈관들을 많이 침범하고 있어서 당장의 수술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고 항암 치료 후에 병이 호전되면 수술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모든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췌장암도 가능하면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술만이 장기 생존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일한 치료 수단인데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극히 적다.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맞춤형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어 암을 극복하려는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자세가 중요하다. 췌장암은 병이 진행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서 이제 병이 진행한 3~4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서구화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췌장암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갑자기 노년기 당뇨가 발생한 경우, 췌장 낭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고요한 그림자, 췌장암. 관심만이 치료의 첫걸음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췌장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딱 받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걱정도 하시고 두려움도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케이스가 좋은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실제로 췌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4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잘 따라와 주셨고 항암 치료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간에 있던 병이 안 보일 정도로 좋아졌고 췌장에 있던 암도 많이 좋아져서 수술까지 진행을 하고 경과가 좋아서 계속 추적 관찰 중인 분이 계십니다. 네. 이렇게 잘 이겨내시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사실 뭐 암과의 싸움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수의 전문의들이 계시니까 전문의들을 믿고 끝까지 좀 같이 잘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췌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치료는 어떤 방법들로 좀 이루어질까요, 교수님? 네, 췌장암의 치료는 암의 크기와 위치, 병기, 환자분의 나이와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대개는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 치료는 이제 췌장암 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증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한데요. 이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서 담즙이 잘 안 내려오면서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앞서서 보여드렸던 내시경 시술이나
또는 바깥에서 경피적으로 담관 배액술을 하거나 스텐트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췌장암에 의해서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황달이 진행하면서 이제 담도염이 같이 오면은 이제 감염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췌장 머리 주변엔 십이지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췌장 머리의 암이 커지면서 십이지장을 누르고 장폐색이 생기는 경우에는 구토와 함께 이제 장폐색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텐트 시술을 통해 장폐색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한 췌장암이 진단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강신경절, 신경마취 시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췌장암의 여러 가지 치료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수술이 좀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췌장의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소적 질병 진행이 심하지 않고 완전히 절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저희가 근치적 절제 수술이라고 불리는데요. 종양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을 말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췌장 머리 쪽에 이렇게 암이 발생한 사진인데요. 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췌장의 일부와 그리고 십이지장, 담관, 위의 일부를 같이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네. 나머지 위를 이제 소장으로 연결시켜주고 나머지 췌관과 이제 담관을 남은 십이지장에 연결을 해주는 이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췌장암의 수술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수술도 절제할 수 있는 부위가 병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경우에 좀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췌장암의 수술이 가능한지 그 절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주변 중요 혈관 침입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췌장 주변에는 이제 빨갛게 보이는 동맥이라는 큰 혈관들이 지나가고 네. 파란색으로 이제 큰 정맥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맥을 기준으로 주로는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이 있고 췌장암이 있을 때 이제 췌장암이 혈관과 접촉이 없을 때 절제 가능한 상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췌장암이 있고 혈관과 접촉은 있지만 접촉 정도가 180도 미만의 경한 경우에는 경계성 절제 가능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췌장암이 진행을 하면서 혈관을 둘러싸거나 혈관 안으로 침범하는 경우에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췌장을 이렇게 절제해버리면 인슐린이 많이 안 나와서 이게 또 당뇨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교수님? 네, 실제로 췌장암 수술 후에 이전에 없던 당뇨병이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뇨병이 경구약으로만 잘 조절되는 분이 췌장 수술 후에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우에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혈당 조절을 의뢰드리고 있습니다. 네. 췌장암은 아무래도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치료 전략들을 굉장히 좀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절제 가능한 여부가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췌장암이 진단됐을 때 바로 수술이 가능한 상태는 15% 정도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절제가 바로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한 25% 정도에서는 췌장암이 주변 혈관과 접촉하고 있어서 네. 이제 바로 수술 진행이 어려운 경계성 절제 가능 상태에서 확인이 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시행하고 수술했을 때 성적이 더 좋다고 입증이 되어 있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췌장암이 주변 혈관을 침범하고 둘러싸고 있는 국소 진행 상태에서 발견되시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병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향후에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처음부터 다른 원격 장기에 전이를 동반한 전이성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도 수술을 하기 전에 받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나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췌장암에서 항암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항암 치료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 부르는데요. 네. 먼저 보조 항암 화학 치료라고 해서 이제 절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췌장암은 먼저 수술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술을 진행한 후에 이제 재발률을 낮추고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항암 치료가 보조 항암 화학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상태, 그러니까 췌장암이 주변 혈관과 일부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한다고 해서 선행 항암 화학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선행 항암 화학 치료는 수술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을 사실 1차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 선행 항암 화학 치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절제 불가능한 경우, 주변에 혈관 침범이 심한 경우 국소 진행성 병기라고 부르고요. 네. 또한 원격으로 장기가 전이된 경우 전이성 병기, 두 가지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국소 진행성 병기에서도 유도 항암 화학 치료라고 해서 당장의 수술은 진행은 어렵지만 병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도 항암 화학 치료라고 저희가 명칭하게 되고요. 저희가 보통 한 20% 정도에서 국소 진행성 병기에서도 항암 치료 반응이 좋으면 수술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도 항암 화학 치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이성 병기 상태에서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진행이 어렵고 암이 진행하는 것을 막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고 완화시키고자, 그리고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완화적 항암 화학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 항암 치료도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좀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는 환자분의 몸 상태,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 항암 화학 치료, 수술 후에 재발률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항암 치료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항암 약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연구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게 젬시타빈이라는 주사제 단독요법이 있습니다. 또한 젬시타빈에 경구 항암제인 카페시타빈을 더한 항암제 병합요법이 젬시타빈 대비해서 이제 재발률을 낮춰주는데 우수한 성적을 입증하여서 사용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또한 최근에 개발이 되었던 폴피리녹스라는 항암제 조합이 있습니다. 5FU와 루코보린, 이리노테칸, 옥살리플라틴이라는 4가지 항암제를 병용하는 다소 고강도의 항암요법인데요. 젬시타빈 단독요법과 비교했을 때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네, 수술이 바로 어려운 경우나 전이성이거나 재발한 경우에 시행하는 항암 치료는 약제가 조금 더 차이가 있고 그 가지수가 또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제가 폴피리녹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5FU, 루코보린, 이리노테칸, 옥살리플라틴이라는 4가지 병합요법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요. 뿐만 아니라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에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병용하는 요법도 1차와 2차 항암 치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오니바이드와 5FU, 루코보린이라는 항암제 조합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젬시타빈에 기반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질병이 진행한 경우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제 항암 치료 기법인데요. 날리리폭스라고 해서 오니바이드, 5FU, 루코보린, 옥살리플라틴 4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병합 항암요법이 되겠는데, 기존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던 젬시타빈과 아브락산 대비 이제 항암 치료 반응률이 높고 생존율을 크게 개선한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앞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연세가 많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단독요법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제가 주사제인 젬시타빈 단독요법과 카페시타빈이나 TS1과 같은 경구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상시험의 기회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병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환자 케이스일까요? 네, 첫 번째 환자분은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된 분입니다. 네. 주변에 혈관을 침범하지 않아 절제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이 되셨고 수술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재발률 감소를 위한 보조항암 화학요법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복부 CT 촬영에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이 됩니다. 주변에 혈관을 침범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MRI 촬영을 시행했고 동일한 부위의 췌장 머리 쪽에 병이 확인되는데 주변 혈관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췌장암 진단 후에 다른 원격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CT를 추가로 촬영하였고 PET-CT에서 형광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이 이제 췌장암이 되겠는데 네. 췌장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질병의 침범이 없어서 바로 수술을 시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절제 가능한 병기에서 수술을 진행한 환자 케이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환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수님? 네, 다음 사례는 상복부 통증과 체중 감소를 호소하여 내원하셨고 시행한 검사에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된 분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의 혈관 중 동맥의 침범은 없었지만 이 상장갑막 정맥이라고 해서 주변에 큰 정맥을 침범하고 있는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병기의 췌장암으로 선행항암 화학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어 수술을 진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췌장 머리 쪽에 암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CT와 MRI 동일하게 췌장 머리 쪽에서 암이 확인되고 있고 주변에 큰 정맥인 상장갑막 정맥을 침범하고 있는 소견이 확인이 됩니다. PET-CT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요. 형광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이 췌장 머리 쪽에 병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췌장 머리 이외에는 다른 장기에는 전이가 없어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항암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수술까지 진행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치적 수술이 가능한 환자 케이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몸통 부위 쪽에 좀 발견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보셨을까요? 다음 환자분은 상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췌장 몸통 쪽에 병이 확인된 분입니다. 진단 당시부터 주변 동맥을 둘러싸며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으로 진단을 했고요.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종양의 감소가 많이 확인됐던 분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진단 당시의 사진입니다. 췌장 몸통 쪽에 5cm 정도의 크기로 주변 혈관들을 다 침범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 네. PET-CT 사진을 보시면 노랗게 밝게 빛나는 부분, 췌장 몸통 쪽에 네. 암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항암 치료 후에 시행한 영상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크기가 확실히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CT 사진에 보면 이전에 비해서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었고요. 또 PET-CT로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신데 네. 노랗게 밝게 빛나던 크기가 많이 줄었고 이제 종양의 활성도가 감소할수록 밝게 빛나는 정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정도나 종양 크기 모두 감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환자 사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후가 좋지 않은 게 또 췌장암이잖아요. 실제로는 좀 예후가 어떨까요, 교수님? 네,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수술 진행이 어려운 3기와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고요. 실제로 암이 췌장에만 국한된 병기에서는 5년 생존율이 47.2%로 보고되고 있지만 암이 국소 진행성, 주변 혈관을 침범하거나 주변 임파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1.5%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동반한 4기 병기에서는 5년 생존율이 2.6%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수술 후에도 약 절반가량에서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항암 화학 치료를 병행하여 재발률을 낮추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췌장암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췌장암을 예방하는 뚜렷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금연을 하시고 적당량 이하의 음주나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하겠고요. 췌장암이 의심되는 증상, 지속되는 복통이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을 즉시 찾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흡연력이나 비만, 당뇨병, 만성 췌장염,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췌장에 고위험 낭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새는 췌장암의 치료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병합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진단되더라도 조기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췌장암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췌장암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췌장암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췌장 머리 쪽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담즙이 내려오는 통로인 담관을 누르면서 황달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인접한 장기인 십이지장을 침범하면서 장폐색이 일어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췌장 꼬리 쪽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좌측 상복부의 통증이나 좌측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췌장에 생기는 양성 질환은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췌장에 생기는 양성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췌장염과 췌장무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췌장염 중에서도 만성 췌장염인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고요. 췌장무록 중에서도 가성 낭종이나 장액성 낭종 같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으로 진행하지 않지만 점액성 낭종이나 췌관 내 유두상, 점액 종양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당뇨병은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대비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면서도 췌장암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이 발생하면서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새롭게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췌장암은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췌장암은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2010년도 이후로는 새로운 신약과 함께 여러 가지 항암제 병합요법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항암제의 반응률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생존율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췌장암은 콜라색 소변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췌장 머리 쪽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 담즙이 배설이 안 되면서 황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진한 소변을 볼 수 있고 특히 콜라색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췌장암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췌장암 통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췌장암 가족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1분 정도 등에 움찔하게 만드는 통증이 나타나는데 혹시 췌장암 증상일까요? 췌장암 등 통증은 대체로 어느 부위에 나타나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췌장암은 등으로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 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위치는 환자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는 등 가운데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췌장이 위치한 명치 뒤쪽에서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췌장암 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췌장암은 몸속 깊이 위치해 있어 검사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복부 초음파로도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췌장암을 확인하는 데 비교적 간단히 시행해 볼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완전히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에 가스가 많거나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췌장의 전체를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췌장암 위험 증상이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부 CT 촬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텐데요. 췌장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췌장암은 단체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체전이요? 다 같이 뛰는 단체전? 네, 맞습니다. 왜일까요? 췌장암의 치료는 환자분 혼자서 싸우는 개인전이 아니라 이제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각종 시술을 담당하는 여러 의료진과 함께 그리고 환자분, 보호자분과 함께 이겨내가는 단체전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체전이다. 정말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가족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 꼭 받아보시고 혹시나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료진과 함께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혈액종양내과 박영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